네, 안녕하세요. 저는 특별한 교사와 희소고시학원에서 전공특수 강의를 진행하게 된 인하팀의 박혜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강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다른 선생님들과 달리 좀 말을 풀어내고 그리고 이해한 것에 대해서 남들이 이해하는 데 더 흥미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선생님들께 지식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합격하는 데 좀 더 일바지하는 게 저는 더 즐거움을 느껴서 여기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유경아 선생님과 제가 이제 인하팀이라고 하는 팀을 구성해서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요. 저희가 세부 전공에 대해서 좀 더 전문성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아특수는 유아특수답게, 초등특수는 초등특수답게, 그리고 중등특수는 중등특수답게. 전공 안에서도 시험에 나오는 팩트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나누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자라는 생각으로 두 분이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수업 준비는 선생님들과 똑같이 합니다. 선생님들이 공부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공부량을 정해놓는 것처럼요. 저도 연구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연구할 양을 정해놓고 공부를 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선생님들과 목적이 다르다는 건데요. 선생님들은 임용을 합격하기 위한 공부를 하는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을 합격시키기 위한 그런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론에 대한 그런 암기 방법이나 노하우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 거를 선생님들께 제가 알려드린다고 한들 선생님들이 100% 다 합격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요, 선생님들한테 제일 잘 맞는 옷을 찾아 입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제일 좋은 방법, 선생님들한테 가장 잘 맞는 방법을 찾으시고 그 내용에 관해서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께서 암기하시는 방법들 중에서는 나의 선행 지식과 가장 잘 맞는 방법으로 연결시켜야지만 내가 나중에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바로 머릿속에서 떠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장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것이 내 선행 지식과 그것을 결합하는 것을 어려워하는데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이 다시 또 살펴보시면서 같이 내 선행 지식과 연결시키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아특수라고 하는 과목은요, 선생님들이 많이 서운해들 하시는 과목입니다. 선생님들이 왜 우리는 신경 안 써주세요? 라고 얘기들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선생님들이 단호해지셔야 합니다. 즉, 일반 유아를 공부하실 때도요, 일반 유아 학생들이 시험 공부하는 것처럼 그리고 전공특수를 공부하는 선생님들이 우리 전공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두 개를 다 같이 준비를 해주셔야지만이 나중에 내가 실수로 떨어졌네 아니면 내가 공부하지 않는 거에서 나와서 떨어졌네 라는 말이 없어질 거예요. 선생님들이 후회하시는 부분을 나중에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전공 유아와 그리고 전공특수 부분을 더 정확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가하는 부분 중 하나인 누리과정에 대해서도 선생님들이 일반 유아 선생님들이 공부하시는 거와 같은 양으로 준비를 해주셔야지 나중에 실수 없이 시험을 통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용은 사실 합격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운으로 합격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실력으로 합격하는 것인데요. 운으로 합격한다는 것은 우리가 10개를 공부했을 때 10가지가 다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 정답에 쓸 수 있었던 거고 실력으로 합격한다는 것은 내가 100가지를 공부했을 때 거기에 10가지를 정확하게 답을 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의 공통점을 추려보면요.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도 10문제를 허투루 답을 쓴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정답을 다 100% 완벽한 답으로 추려낼 수 있다면 그것은 합격과 가까워진다는 것인데요. 중등특수와 관련해서는 중등특수에서 시험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공에 대해서 세부 지식과 그리고 이해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답안수로 나옵니다. 즉 선생님들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아는 개념이다 해서 그냥 넘어간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봤으니까 이건 안 봐도 된다 혹은 내가 이건 시험에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추려서 공부를 하시게 된다면 소위 말해서 우리는 운으로 합격한다 아니면은 내가 운이 없어서 떨어졌다 라고 얘기하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공부하실 때는 정확하게 그리고 이해를 하면서 공부하는 방법을 뽑아내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선생님들이 남들이 본다고 하는 것들 따라서 보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나한테 가장 중요한 것, 나한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캐치하셔서 남들 가는 길이 아닌 나의 길을 개척해서 가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특수교사라고 하는 직업은요, 제가 겪어왔던 모든 직업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직업들 가운데서 가장 전문적인 집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 특수교사 선생님들은 공부하는 양이 굉장히 방대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전문 지식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학 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행동수정과 관련된 기법들, 아니면 우리가 양육하는 데 필요한 지식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사회생활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덕목들, 이런 부분이 가장 제일 콜라보가 되어 있는 과목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이 이 과목을 열심히 공부하셔서 사회에 나오셔서 그리고 우리 학생들한테 그 지식을 나누면서 이렇게 학교 생활을 해주신다면 저는 누구보다 더 좋은 교사가 될 수 있고 누구보다 더 훌륭한 전문가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공특수강사 인하팀의 유경아입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뵈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합격의 팁을 조금 드리자면 선생님들이 합격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합격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이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구체적으로 실행하시고 조금씩만 부지런하게 실천을 하신다면 합격은 여러분 곁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여러 많은 선생님들이 그 특수교육학 임용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해와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 능력을 발휘하기로 이제 결심을 했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어려워하시는 부분들, 그리고 고민 있으신 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육과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암기하는 과목이에요. 네, 이렇게 암기를 하시려면요, 그 문장에서 말하는 대표적인 키워드를 선생님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그 키워드들이 바로 교육과정의 목차가 되는 겁니다. 이 목차는요,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실 때까지 가져가는 암기 자료가 되는데요. 이 암기 자료에서 목차를 외우시고 그 다음에 의미 단위로 문장을 끊으셔서 키워드를 대키워드, 중키워드, 소키워드로 이렇게 나누셔서 암기를 하신다면은 그 문장을 완벽하게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문제에서, 임용시험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모두 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준비를 할 때는요, 여러분들에게 그 키워드를 쉽게 찾으실 수 있도록 제가 키워드를 먼저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자체에서는요, 이제 성격부터 평가까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내용들이 모두 따로따로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계되어 있는 영역들이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의, 그 연계된 영역에서의 키워드를 저는 이제 뽑아서 선생님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특과정과 그 다음에 초과정을 모두 알고 계셔야지만 이 연계학습이 이루어지는데요. 특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다 보면은 내용책에 나오고 그 다음에 학년군별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근데 그 부분을 보시면요, 이제 총괄적으로 이 제재가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성취 기준과 거기에 해당되는 예시 활동들이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서도 선생님들이 이제 그 제재의 총괄 내용을 이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내용과 그 다음에 초과정에서 얘기하고 있는 강론 내용을 접목하시다 보면은 연계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기본교육과정 실과를 보시면요, 건강한 식생활 제재가 나오게 돼요. 자, 거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그렇죠, 초과정에서 식품군하고요, 그 다음에 6대 영양소를 선생님들이 같이 연계를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2차 시험은요, 선생님들이 여러 번 무한 반복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이 친구 옷이나 엄마 옷을 빌려 입으면 옷에 맞지 않아 불편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나 그 다음에 수업 시험, 그 다음에
교사학습 지도안 이 세 부분은 여러분만의 틀이 있어야 돼요. 먼저 면접 같은 경우는요. 시험장에 가시면 너무 떨리기 때문에 기출에 나왔던 제재들에 대한 정답을 쭉 추리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조원이 문제가 나왔다면 보조원을 활용하는 목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조원의 장점, 단점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각각 2가지씩은 암기를 사실 정답 자료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조원에 대한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답안들이 6개에서 7개 정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험장에 가셔서는 이제 질문이 보통은 3가지를 말하시오, 아니면 4가지를 말하시오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데요. 그 6개, 7개 중에서 선생님들이 인출을 해주시면 이제 정답 처리가 됩니다. 자, 그리고 면접에서는요, 점수를 총 10점에서 깎아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요. 선생님들이 그 정답 요소에 맞게만, 가지수에만 맞게만 말씀하신다면 점수가 무난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업 시연이에요. 자, 수업 시연은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이 스크립트는 여러분들이 그 최종 시험장에 가시기 일주일 전까지는 스크립트를 이제 만드셔서 완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스크립트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지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서 나의 장점과 그다음에 나의 단점을 보완하시면서 스크립트를 만들어 가시는 게 중요하죠. 자, 그랬을 때 이제 도입 부분에서는 내가 게임이나 아니면은 ICT를 활용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전개활동에서 전개활동 1에서는 개념 습득을 위주로 할 것인지, 활동 2에서는 게임, 활동 3에서는 적용을 하실 건지 각각에 대한 스크립트를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업 지도안인데요. 지도안 같은 경우는 거의 선생님들이 만점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뭐 1, 2점 정도 이렇게 깎고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보다 보면은요, 수업 지도안은 합격생분들한테 지도안을 구하셔서 베껴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의 베껴 쓰기는요, 무작정 베껴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수업 지도안에 들어가는 지도 요소라든지 아니면은 자료사항, 그 다음에 유의사항들을 선생님들이 보셔야 되는 것들을 체크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만의 수업 지도안으로 만드셔서 60분 안에 작성하시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꼭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자신의 단점을 꼭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 그리고 원하는 일을 하시려면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하나쯤은 포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합격을 하시겠죠? 그리고 현장에서 또 여러분들을 뵙겠죠. 자, 술, 그 다음에 게임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특수교사는요, 다름을 틀림과 혼동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면서 그들에게 전문적이고 그 다음에 감정적인 측면에서도 보듬어 줄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지금 열심히 이론을 보시는 건데요. 지금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많은 말들이 이론과 실제에 많은 괴리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행동수정을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지체장애를 공부하시고 거기에 관련된 교육론, 그다음에 교육 방법들을 공부하시면서 현장에 있는 친구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서 적용하실 방법을 적용을 하신다면은 그 친구들에게도 선생님들이 좋은 교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할 일을 미루지 말자인데요. 저는 스트레스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로는 할 일을 미루면서 받는 스트레스하고 하면서 이제 받는 스트레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중에서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여러분들의 건강에 더 이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못했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자기 회피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할 일을 미루지 마시고 조금씩 실천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실천이 조금 사실은 제일 쉽지만 제일 어려운 말이죠. 조금씩 지키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선생님들에게 합격을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말은요. 무작정 암기보다는 이 교육과정의 의미가 왜 써졌는지, 이 문장이 왜 써졌는지, 그리고
특수교육학에서 이 개념을 왜 강조를 하는지를 자꾸 기출에 나오는지를 선생님들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왜? 라는 질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암기가 어려웠던 것이 조금은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험 그리고 계속 공부하시는 선생님들은 이제 건강을 챙겨가시면서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까지 화이팅입니다.